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온타리오 약사 데이빗입니다. 그간 몇 주에 걸쳐서 제 개인적인 경험담 위주로 영상을 올렸었는데 흐름을 조금 바꿔서 이번 시간부터는 캐나다 약국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또 어떤 식으로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와 관련해서 가능한 대로 하나씩 디테일하게 한국과 비교해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캐나다 약국 하면 한국 약사님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도 성분명 처방일 텐데요. 한국이 2000년 의약분업을 전격적으로 시행했고 그 시기와 맞물려서 직능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성분명 처방이 일종의 수건으로 자리 잡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얘기는 제가 다음 기회에 따로 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인식하는 한국과 캐나다 약국 간의 근본적인 차이점 하나를 우선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으면 처방전 한 장에 최소 1개 이상의 의약품이 용법, 용량 등의 정보가 기재돼서 환자에게 제공되지요. 이 처방전을 환자가 약국에 들고 가면 약국에서는 그 처방전을 통째로 환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한 약들의 조합이 깨지지 않고 그 처방전의 요법 자체가 끝까지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처방전 리필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 처방 세트가 한번 약국에서 조제되고 나면 그것은 과거의 기록일 뿐 약국은 그 처방전에 대한 더 이상의 권리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사로부터 새로이 처방이 접수되어야만 비로소 과거의 처방전 기록과 비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요. 이러한 처방전별 관리에 따라서 약국에서 처방전을 소화하면서 발생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체계도 당연히 처방전 장당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제가 오랜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한국의 현재 약제비 계산식을 확인을 좀 해봤는데 제가 기억하는 대로 별 변화 없이 로컬 약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조제의 경우는 처방전 장당 총액이 1만 원 기준으로 연령은 6세와 65세 구간으로 해서 산정이 들어가네요. 그 총액은 약값 플러스 조제료고요. 조제료는 약국 관리료,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 의약품 관리료, 처방 조제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 1인당 처방전 조제 숫자가 75건을 넘으면 조제료가 점차 줄어드는 차등수까지, 그리고 저녁 6시 이후 공휴일에 조제료에 적용되는 30% 야간 가산제, 그 외에 몇몇 요소들이 더 있지만 일단 이 정도로 대략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 캐나다는요, 처방전 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처방된 의약품의 개수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처방전 한 장에 3가지 의약품이 기재되었다고 한다면 약 A, B, C가 각각 독립적인 생명력을 갖고 데이터베이스로 들어오는 거죠. 물론 이러한 방식이 처방한 의사의 요법을 임의로 깨뜨리는 것은 아니에요. 각각의 분리된 약들은 항상 그 약이 포함된 처방전과 함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움직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약사는 반드시 그 처방전 전체의 그림을 참고해서 조제 관리를 해야 하겠죠. 이건 뭐 당연한 말씀이고요. 자, 여하튼 그렇게 각각 분리된 개별적인 약물은 뭐 예전 영상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블리스터 패키징 방식 등의 예외사항이 아니라면 각각 표시사항이 기재된 약병에 담겨서 환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3가지 의약품이 기재된 처방전에 의하면 3가지 약병이 따로 준비되는 거죠. 따라서 약제비 구성도 약국에서 3가지 다른 일을 한 것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약제비 구성은 이렇습니다. 약가 플러스 조제료, 약가는 공급가 플러스 마진이고요. 얼핏 보면 사실 별 차이가 없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3가지 약병이 준비됐으니까 각 약병에 대해서 조제료가 따로 붙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3번 조제했으니까 조제료는 3번 부과가 됩니다. 온타리오주 약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제료는 테크니컬 컴포넌트 및 커그니티브 컴포넌트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한국처럼 각각을 쪼개서 항목별로 얼마씩이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제료는 약국별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각 약국이 약사회 개설 등록을 할 때 우리 약국은 조제료를 몇 불로 한다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약국에 방문한 누구나가 그 조제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크게 써붙여야 돼요. 약사회에서 발행되는 조제료 배너를 보시면 조제료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고 각 약국에서 체크를 해둬야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Patient Medication Profiles, Professional Consultation,
healthcare service information, afterwards emergency prescription services, delivery service, others. 여튼 조제료가 이렇게 처방전 건수당이 아닌 약의 개수당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약국별 실적도 한국에서처럼 오늘은 하루에 처방전을 몇 장 처리했다가 아니라 하루에 약을 몇 번 조제했다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개별 약물로 처방이 입력되고 관리되는 방식은 일단은 불필요한 약제 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의 한국의 처방 관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한데요. 단적인 예로 한국의 의사 처방에는 거의 항상 보조제격으로 한두 가지 위장약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소위 한국인이 위장장애가 많다는 식으로 오랫동안 설명이 되어 왔고, 환자분들도 그런 설명이 익숙해져서인지 본인의 약에 꼭 보조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 치료제에다가 위산억제제, 위벽보호제, 위장운동 촉진제 혹은 소화효소제를 한두 가지 섞어서 처방전이 나가요. 여기 토론토에는 꾸준하게 한국 분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저도 심심찮게 한국 처방전을 갖고 오셔서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을 만나는데요. 10중 8구 처방전이 그런 식으로 주치료제 플러스 보조제 돼 있는 거 보면 아직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처방 구조는 의사분들의 오랫동안의 처방 습관과 그리고 한국 환자분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제약업계 환경과도 맞물려서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약제비 총액이 1만 원이 안 넘으면 무조건 1,200원만 내시면 되니까 이를 넘지 않도록 하면 환자 본인이 사실 가격 측면에서는 부담이 커질 일이 없으니까요. 의사분들 입장에서도 보조제를 함께 주나 그렇지 않으나 큰 상관은 없게 느껴지는 거고요. 종종 한국에서 일할 때 이런 대화를 병원이랑 했던 기억이 납니다. 5일치로 했더니 10,000원이 넘으니까 요거 3일치로 줄여도 될까요? 저도 여러 번 물어봤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캐나다에서도 시니어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약값을 전액 또는 대부분을 정부가 보전하는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요. 일단 처방을 한 약은 각각이 따로 병에 담겨서 나가기 때문에 약사가 조제 수약 시에 환자에게 이 약은 뭐고 어떻게 써야 된다는 설명을 각각 해야 되는 환경인 거죠. 그리고 의사들도 기본적으로 보조제로 위장 관련 약을 쓴다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국인의 사정을 잘 아는 몇몇 한국 의사분들 외에는 기본 치료제 말고는 처방 자체가 나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약과 관련된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에 대해서는 일단 주치료제를 좀 써보고 문제가 생기면 일반 약을 필요한 대로 사용을 해보거나 그걸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만 의사를 통해서 필요한 위장약을 처방받는 그런 방식이에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한국과 캐나다의 처방전 관리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다양한 측면으로 사실 많은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오늘은 처방 패턴이나 약자 사용량 측면만 간단히 좀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처방전 리필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